나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되지만 이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싶다. 뭐 때려주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너 병원 뒤지고 다닌다며. 복수해줘야죠. 뭐 복수? 죽은 곽철영이가 너네 아버지냐? 복수한다고 지랄들을 하게?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도끼로 맞박을 찍든 식칼로 배돼지를 쑤시든 고깃값을 번다. 뭐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다가 나가야지. 에라이. 안녕하십니까. 사건 추심하는 배구현 팀장입니다. 갑자기 영화 타짜의 영상이 나와서 좀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업무 중간에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 이 영화 타짜에서 이 아귀가 했던 이런 대사들, 이 영화의 한 장면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채권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죠. 뭐 공사대금, 뭐 공사하고 못 받은 돈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물품 대금, 뭐 사업하다가 물품을 보냈는데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약속했던 약정금, 또 투자했던 투자금, 또 누굴 믿고 빌려준 대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에게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 중에 대여금 참 많습니다. 뭐 친구를 믿고 빌려주기도 하고요. 또 같은 직장 동료를 믿고 빌려주기도 하고 또 연인지간에 동거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2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뭐 제 유튜브 방송을 좀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증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정증서상 금액이 한 2억이 넘는 한 2억 2천만 원짜리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자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고 채무자는 4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어요. 남성분 좀 이상하네요. 남자였는데요. 사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여성분하고 채권자하고요. 채무자 남자하고는 연인지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뭐 별다른 직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그러니까 뭐 전문 트레이더라고 하나요? 뭐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주식 투자자였는데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사귀다가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여자친구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단위가 커져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을 좀 요구를 했었고 주식 투자해서 내가 꼭 네 돈을 좀 불려줄 테니까 나를 믿고 투자해라. 그리고 난 지금 주식 계좌에 10억이 넘는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날 믿어라. 라고 해서요. 그 여성분은 당연히 연인지간이니까 믿고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기간은 한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좀 빌려줬는데 어느샌가 이 남자가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여자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1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한 후부터는 차용증을 좀 받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마다 그냥 A4 용지에다가요. 그냥 가볍게 주민번호, 이름 이렇게 쓰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이런 차용증을 좀 작성을 좀 계속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돈이 좀 2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이 채권자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뭐 대출도 받고 카드론도 쓰고 결국에는 현금 서비스도 쓰고 아는 지인한테 빌리고 뭐 이러면서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특수하게 연인지간이다 보니까 또 남자친구한테 또 상당한 돈이 갔고 또 당연히 많이 사랑했겠죠. 또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 부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여자도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채무자 나쁜 놈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자기 연인이었던 채권자가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그 여자는 그 채무자인 남자 집에도 좀 찾아가 보고요.
연락도 해봤는데 연락 전화는 당연히 안 받고 뭐 카톡을 보내봤지만 카톡도 안 받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마지막 돈을 빌려준 날에 딱 쓰게 된 거예요. 채무자는 너 내가 자꾸 차용증명 쓰니까 이 차용증은 원래 법적 효력이 없어. 근데 내가 공정증서 써줄 테니까 이거는 진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니까 나한테 마지막으로 5천만 원만 더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 2억 2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공정증서에 대해서 또 인터넷에서 찾아봤겠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는 차용증보다 법적 효력이 있고 또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집행도 할 수 있고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인터넷 글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5천만 원 마지막으로 5천만 원 보내기 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공정증서는 확보해 놨지만 남자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도 집은 이미 이사간 상태이고 일방적인 이별 통보 이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망동동 구르고 있다가 또 채권자는 또 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까지 됨으로써 지금 개인회생을 또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처음에는 여유 있는 돈으로 빌려줬겠죠. 근데 남자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니까 또 대출도 받았고 카드론도 썼고 현금 서비스도 썼고 지인들한테 돈도 빌렸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소득 수준보다 부채가 너무 과다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우연하게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서 오늘 저에게 공정증서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그 채권자 여성분은 울기도 좀 많이 울었고요. 제가 뭐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채권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팀장님, 저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까 꼭 좀 괴롭혀 주세요. 제가 진짜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 모든 것을 제가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좀 괴롭혀 주세요. 혹시 가서 얘를 좀 찾아서 때려줄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발 좀 찾아주세요. 진짜 욕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관계가 정리된 것이 너무나 한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죠. 네, 이 사람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갔고요. 또 연인 사이에 그 이후에는 여자친구가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면서 지금 잠수, 뭐 이런 사항들이 저에게는 매우 흔한 일이지만 그 채권자 그 젊은 여성분께서는 얼마나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시면 여자친구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되지만 이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싶다, 뭐 때려주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결국에 제가 예전 영상에도 좀 남겼던 것 같은데요. 제가 추심행위 하면서 채무자들이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자살하면 채권자가 굉장히 기분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탈하고 오히려 허망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자한테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했고 꼭 이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뭐 감정적인 이런 복수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꼭 채무자한테 이 피해본 2억 2천만 원 플러스 지연이자까지 탈탈 털어서 채무자한테 꼭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매일매일 울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또 개인회생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채무자를 죽이고 괴롭히는 것보다 가장 큰 복수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채권 출심하는 과정 속에서 채무자는 충분히 괴로워집니다. 제가 방문도 할 거고요, 또 추적할 거고, 또 형사고소도 할 거고, 강제집행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추심행위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당연히 경제활동하는 것도 큰 제약이 생기고요.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주식계좌도 압류할 수도 있고, 또 차용증 작성하고 또 연인인 여자친구 상대로 그런 기망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경찰에 형사고소하면서 또 형사적으로 압박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또 채무자들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심행위 하면서 피해 복구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저는 채권 추심을 하는 채권 추심 전문가로서 저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든가 뭐 동네 보안관처럼 이 남자친구가 너무나 나쁜 놈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채권자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때려주거나 남자친구를 혼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채권자의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채무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경제활동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조사부터 시작해서 저나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자를 잘 선택하셔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채무자는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고요. 분명히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멘탈 관리를 하고 나는 이 돈을 꼭 받아서 이 채무자한테 복수할 거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이 채무자한테 돈을 다 받아내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마음이 흔들리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환경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빠르게 고민하는 것이 개인적인 능력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빠르게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빠르게 피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노력들은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채권 추심 전문가나 변호사 통해서 법적인 좀 조력을 구하시고요. 나머지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씩씩하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면 그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추심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결국에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이 먼 미래를 봤을 때 나한테 이로운 것이지 채무자가 자살하거나 채무자가 아예 망가져서 깜빵에 들어가서 살거나 이런 거보다 채무자 주머니에서 내가 피해본 채권에 대한 권리 회복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 여성분은 저한테는 수수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적정 수준의 수수료로 상호 협의해서 잘 계약을 하고 돌아가셨고요. 그래도 채권자가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백 팀장님 만나서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한 고민거리였고 차마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창피해서 털어놓지 못한 얘기였는데 백 팀장하고 상담하면서 또 희망을 또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앞으로 이런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남자친구를 더욱더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얼른 일상으로 복귀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옅은 미소를 짓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급작스럽게 찍게 된 이유는 추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채권자의 의지, 또 그 의지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 관리가 또 중요하고요. 또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 또 열정, 이런 의지가 잘 궁합이 맞으면 회수하지 못할 채권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개개인마다 각자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채권 추심 담당자 잘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꼭 얻어내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 일을 제가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채권자 손 꼭 잡고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이렇게 채권자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도 훔치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 이건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가족한테도 못하는 얘기들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이런 채권자들을 위해서 또 제가 열심히 하루하루 방문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영상도 올리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제 영상을 보시는 뭐 구독자님이나 아니면 구독자가 아닌 분들께서도 채권 채무 관계 혹시 발생했다 그러면 너무 의기소침해 있거나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움직여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활기차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또 저랑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마음의 짐이나 이런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또 얼마나 현명하게 이렇게 누구에게 배출해내는 이런 안 좋은 기운들을 상대방에게 배출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쓰러지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앞에서 끌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시자고요. 내일이면 또 주말입니다. 네, 지금 시간도 벌써 11시가 훌쩍 넘었는데요. 내일은 또 가평에서 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또 따님이 또 어머니 아버지 채권 때문에 또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돈 문제로 좀 걱정이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